다음은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성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용기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란입니다. 현재 우리 거창은 거창교도소 신설건으로, 경남은 무상급식 무산건으로, 대한민국은 세월호와 사자바, 국정농단 등으로 3중 4중으로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밥을 달라고 하는데 왜 자꾸 공부만 하라고 합니까? 무상은 공짜가 아닙니다.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모았다가 꼭 필요한 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쓰는 것입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8년 거창군 기획감사실 홍보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04년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을 전액 보전 지원했고 2007년 전국 최초 면단위 초중고 18개교에 전액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2008년엔 2학기부터 전국 최초 관내 초등 17개교 4,300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이홍기 군수는 2013년 대한민국 글로벌 CEO 공공부문 글로벌 교육경영 부문상 수상을 했는데 수상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거창군은 읍면 협조를 받아 주민 1,200명, 공무원 200명 설문을 한 결과 81%는 거창군 이미지를 교육 생태 환경 도시로 답하고 거창군 발전 요소는 교육기관, 아름다운 생태 환경 자원,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으로 67%가 응답했으며 거창군 미래상에 대한 대답도 교육 생태 환경 도시로 답한 비율은 86%에 이릅니다. 이러한 거창의 이미지와 발전 요소 미래상이 전국 최초 무상급식 추진 도시 거창군이 갖는 의미와 역할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음 2015년 무상급식 예산을 당초에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센터 운영사업 명목에 수정 예산으로 급히 올렸다가 바우처 카드와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구성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경에 예산 편성했는데 조례 통과가 시급한데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상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과 경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의 효과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5.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 12개 읍면 접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자 현황을 경남도에 제1호로 보고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7. 서민자녀의 기준은 무엇이며 도내 18개 시군 중 바우처 카드 사업을 실시하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8. 기존 사업과 중복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9. 바우처 카드 가맹점의 경우 서점 2곳인데 예산 승인하지 않고 돌려보내면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손실은 무엇입니까? 10.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 서민 자녀들로만 구성되는데 교육적 의미와 효과는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11. 18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회의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한 거창군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2.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시군 현황은 무엇입니까? 13. 경남도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상 무상급식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거창 교도소 신설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소매를 입고 학교 많은 읍내의 교도소를 반대하는 막느라고 국회로 법무부로 중앙당으로 도당으로 이렇게 외판원처럼 돌아다닌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 학생, 출향인들까지 생계를 뒤로한 채 작게는 SNS 상으로 피켓팅, 천막을 사수하고 원거리의 국회, 법무부 항의,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주민의사를 표출해 왔습니다. 그 노력으로 작금에는 교도소 공사 발주 공고를 앞두고 발주 공고를 중단하고 대체지 적지 분석을 해달라는 법무부의 양해 공문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주민의 참여 노력의 결과로 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거창 법조타운 조성 부지의 교정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거창구는 입지 분석을 했는지, 했다면 분석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2. 지난해 11월 국회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제시한 주민 의사 수렴하라는 부대 의견을 따르는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거창군이 조치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3. 출입국 관리소와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이전 확정에 대한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4. 거창 교도소 신설 부지가 학교 많은 읍내이고 도심 가까이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보상가로 인해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교도소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대체지에 대한 적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창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5. 거창 지원 지청과 15분 거리에 있는 주요 국유지나 국유림의 위치와 분포는 6. 법무부의 교도소 부지 선정과 관련한 기준안이나 조건은 무엇이며 교도소 이전 부지 선정 조건은 무엇인지. 7. 주민의사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 발주 공고를 하려다가 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과 중앙당,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도움과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조언으로 법무부 국회 등에서 강력히 설득하고 제동을 걸어서 중단된 데 대한 입장은. 8. 군수님이 작년에 고려하겠다던 주민갈등 조정위원회와 지역문제 해결과 관련한 대책위원회 구성 계획은. 도시건축과와 관련한 내용은 다 좀 빼고 이렇게 방금 질문 드린 것만 이상준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도시건축과는 질문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질문 안 하시고 그러면 도시건축과는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럼 잠시 차례 앉아 주십시오.
김양락 의원 질문에 대하여 창조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창조 산업과장 이상준입니다. 김양락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월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예고 기간 중에 총 359건의 의견, 같은 내용입니다만 제출돼서 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4월 22일에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5월 6일 우리 군에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절차 진행으로 4월 9일 개회된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상정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 결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남도에서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민계층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자녀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녀들이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그런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는 지난 3월 12일 경남도로부터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확정 통보되었고 3월 13일 날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를 군에서 했습니다. 3월 16일부터 각 읍면에서 신청을 접수받아 총 2,558명이 신청해서 그중 1,017명을 1차 수혜 대상자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4월 22일에 1차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발송했습니다. 5월 7일에는 785명의 2차 수혜 대상자를 확정을 하였으며 2차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를 5월 12일 발송해서 현재까지 총 1,802명의 학생이 5월 19일 12시 기준으로 총 635건에 7,190만 8천 원을 사용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의 경과, 그 다음에 현황, 예산 변경,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4일 본회의 주리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린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의 효과는 무엇이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빈부격차가 2위이고 201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민층과 부유층의 월 평균 교육비 격차가 8배나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경남의 교육 수준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난과 부의 대물림, 소득계층 간의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서민 자녀들에게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서민자녀 교육지원 신청 12개 읍면별 접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 접수 결과는 거창읍이 1,787명, 주상 48명, 웅양 66명, 고제 48명, 북상 45명, 위천 111명, 마리 74명, 남상 77명, 남하 30명, 신은 33명, 가족 177명, 가북 62명으로 총 2,55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신청자 수는 전체 우리 군 전체 학생 수의 35% 정도 됩니다. 다음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신청자 현황을 경남도에 제1호로 보고한 것에 대한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사업 추진 일정 공문에 따르면 4월 10일까지 1차 수혜 대상자를 확정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정에 맞춰서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자녀의 기준과 도내 18개 시군 중 바우처 카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의 교육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 협의, 전문가 자문, 실제 사례 검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에 비해 2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를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시군은 도내 전체 군 10개 군과 사천시와 밀양시 두 곳을 포함해서 12개의 시군에서 학생들 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창원, 양산, 진주, 김해, 통영, 거제시도 카드를 발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과 중복 사업 아닌 새로운 사업이라는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경남도로 시달된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르면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 없음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경남도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를 통해 기존 교육청 사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복지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복 지원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우처 카드에서 거창군의 경우 대상 업체가 서점 두 곳인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민동락 교육 바우처 카드 가맹점 중 관내 가맹점은 서점이 두 곳, 있고 학습지 보관하는 곳이 세 곳, 그 다음에 경남도립 거창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곳이 되면 전국적으로는 온라인 가맹점과 도내 타시군 가맹점을 모두 합치면 200여 개의 가맹점이 지금 있어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캠프, 특기적성, 서민자녀 학습 캠프, 진로 프로그램, 초청 강사, 특강비, 영어 캠프 이런 서민자녀들로만 구성되는 이에는 교육적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중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학부모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이 신청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가 아닌 자녀는 본인의 부담을 하고 부담을 해서 교육에 참가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수혜자는 군에서 위탁업체로 참가비를 직접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서민 자녀들로만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개 시군협의 의장협의회에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조례를 심의 보류하기로 결정한 점에 대한 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설명을 드리고 의회 결정을 바라봅니다.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이 사업에 대한 군 의회의 올바른 이해와 협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답변 다 하십시오. 다 하실까요? 답변 다 하시고 질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양란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신 법조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이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와 설명 이런 걸 해서 대부분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창 법조타운 조성 부지에 대한 입지 분석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악취민원 해결과 함께 지역의 경제 발전, 그다음에 지역의 거점화, 낙후지역 개발 등 일석이사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법조타운 사업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서 성산마을을 법조타운 대상지로 법무부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우리 군의 추천 부지에 대해서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하였고 이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관련법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지 분석과 관련해서 사업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교정시설 추진 과정인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시행한 기본 조사 용역에서 관련 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인 거창군 관리계 결정 및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 기초 조사 등 입지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 관련 의견의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대의견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해당 부대의견은 우리 군에서 직접 조치하거나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요청도 지금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치위와 추진위 구성 및 찬성 성명 발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민간적으로 거창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가두 서명 운동, 이장의 회의 등을 통해서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법조타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법무부 국회 방문 또 법조타운 조성 관련 안전대책 건의 등 자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다음 국내 교정시설 견학과 관련해서 사용한 예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정시설에 대한 심리적 우려와 거부감을 해소하고 국민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국내 교정시설 견학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총 4회에 걸쳐 7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그에 관내 여러 많은 단체에서 국내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활용해서 견학 대상지 인근 교정시설을 견학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자회견이나 SNS상의 주민 간 고소 고발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법조타운 관련 고소 고발 현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 간의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군에서 이렇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과 관련해서 그간 9차례에 걸쳐 법무부, 대법원, 국회 등 관계기관을 공식 방문을 통해서 지원지청, 보호관찰소 등 법조 관련 기관 이전을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법원, 검찰청, 보호관찰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신설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 지원지청은 지난해 관련 예산 25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전 부지 확정을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거창지청의 경우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 보호관찰소의 경우 관련 예산 5억 8,3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전 부지를 협의 중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창출장소 신설의 경우 지난해까지 관계기관을 3차례 방문 협의 등을 통해 긍정적인 검토 이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간 법조타운 갈등 관련 갈등으로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거창구치소 부지의 학교 및 도심 인접성과 높은 토지 보상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타 부지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례 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창구치소 인근 학교의 분포는 타 지역의 교정시설 사례를 볼 때 일반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 문정동 등 최근 법조타운 조성 사례에서 볼 때 도심지 주거 상업지역 인근에 교정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미 교정시설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길 하나 사이를 두고 학교가 들어서는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교정시설은 결코 위험한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사업 대상지의 보상비는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렇게 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 분뇨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법조타운 이 조성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선 우리 이 군의 권한 사항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타 지역의 다른 부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의 구치소 부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그런 조건, 이전 부지 선정 조건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한 기준 아니나 조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부지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부지를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조타운 위치를 성산마을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마을 축사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최우선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산마을의 경우 거창읍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그런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을 드는 비용이 보상업 약 280억 정도, 또 스레이트 철거 비용 이런 걸 합치면 약 4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부분, 투자자를 유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사타진을 가졌습니다만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이 난색을 표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유일한 그런 해결책으로 독채 사업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법조타운을 추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으로 이미 설치가 예정이 되어 거창 구치소 설치, 그 다음에 노후화된 그런 지원지층을 이렇게 이전하는 이 문제를 한때 묶어서 일본에서 법조타운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무부의 그 거창구치소 이 신축 이것이 계기가 돼서 노후화된 지층 지원 이전 이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게 돼서 법조타운 추진이 가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구치소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우리 군의 시정 및 이행 노력 이런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발언의 경우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그런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법무부 장관님께서 아마 적절한 답변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갈등조정위원회 대책 구성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날 그 군수님 담화 내용에서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반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사업 대상지 이전 요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대상지 이전 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군의 지금 권한 밖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제로 한 그 갈등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건 모호하지 않냐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창조산업과정의 답변을 듣고 의문다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김양현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답변 마친 내용부터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대책위원회 구성 이 관련해서는 우리 그 상근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서 그 명시한 그 기본적인 노력이라도 된다면, 그리고 어떤 정책을 입안할 때에
이런 그 갈등에 대한 예상, 이런 영향 분석, 이런 조항들을 좀 지켜서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이토록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이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갈등 조정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창의 법조타운 그 구치소가 들어서는 걸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해소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위험하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반대 단체 주장하는 내용들이 아니습니까? 그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하면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부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조건 이거는 옮겨야 된다 이런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의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요지가 그 사업을 입안하기 전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거창이 변화되어 갈 것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는 채를 거르지 않았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겁니다. 있는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걸 최소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그리고 우리 조례 있죠. 다른 지역에는 더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미비하지만 있는 거를 활용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나 여타 시도에서 이 갈등 조정위원회나 이런 조례를 지키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갈등 조정관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이웃 간에 뭐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는 이런 갈등들을 전문가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도 많이 해결을 보고 있고, 특히 예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 벤치마킹 이런 것들 왜 안 하냐는 겁니다. 그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입만 틀어막으면 사태가 수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15일 날 우리 동료 의원님들 몇 분하고 도의원님들 이런 모시고 서울까지 다녀오시느라고 참 고생하셨는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본인도 국회에 여러분들과 다니면서 우리 거창에 필요한 그런 정말 좋은 시설들을 좀 가져오는데 힘을 좀 쏟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사실상 모든 활동들을 사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참 회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사 발주 이걸 알고 이제 이거 중단시키려고 또 무수히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특히 우리 당의 서영교 의원님을 이렇게 만나고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에 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주 공고 중단에 대한 부분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어떤 일정 조율 때문에 공사 발주가 보류됐다고 하셔놓고 서울 가실 때에 만드신 자료에는 우리 당의 서영교 의원님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가서 면담하시면서 많이 압력을 이렇게 행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무부의 일정 조정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일반 민원인이 왜 이걸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건의, 그런 민원을 넣어서 거기에 나온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영교 의원님 방문한 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을 내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다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그런 자리입니다. 압력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압력 아니라고 치고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의 노력으로 이렇게 공사 발주가 이렇게 중단된 거는 맞죠, 그죠?
그 부분에 그것만 대해서는 뭐 인정하세요. 서영교수님이 발언을 그 네. 당시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가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내용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예 보충질을 했습니다. 그 우리 구치소가 있어도 크게 뭐 자폐 시설이라든가 뭐 직접 이제 출소자를 터미널까지 이제 바래다 준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거창에 이렇게 절대 머무는 일이 없다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이번에 또 서울에 올라가셔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에 그 출소자가 머물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출소를 할 때 거창에 머물지 않도록 거창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길도 새롭게 이렇게 출입을 내고 또 그분들이 면회 이제 가족이 있어서 데리고 가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하고 갈 때는 우리 법무부 직원이나 아니면 교정위원이 또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위원회 이런 데서 직접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하고 안내를 하고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뭐 기존에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좀 새로운 무슨 연구 결과가 없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사실 본의원도 뭐 의정부에서 한 2달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이렇게 내보내고 나머지는 사실 뭐 출소자 자유 아니겠습니까? 저 연고자가 있으면은 연고자가 자가용으로 픽업해 갈 것이고 없으면 본인이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닙니다.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하실 수 있을런지 더더군다나 그 출소자가 나오면 거치는 학교가 여러 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 정말 걱정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군에서 법무부와 협의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질문을 했던 것들을 빼고서 새롭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이렇게 질문서를 좀 보내드렸는데요. 법무부의 구치소 부지 선정 관련한 기준안 여기에 관련된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좀 많이 좀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이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거창의 그 당시 최대 현안이었던 악취 문제 해결 이걸 하고자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그런 이익들이 지역의 거점화라든지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법무부에 추천을 한 것입니다. 이직을 좀 해달라. 이걸 하기 전에 무슨 영향이 있다 이런 거는 분석한 것은 없고요. 그렇게 법무부에서 추천을 했고 법무부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와서 현장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당 조사를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또 생각이 뭐냐면요. 악취 문제에 대한 그런 주거 지역의 대대적인 민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10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거지하고 교도소가 멀다고 그러다가 또 왜 그런 곳에 들어서나 이러면 또 악취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 자리에 그냥 끌어다 앉히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 자리는 정말로 안 되니까 우리가 그 전에 놓쳤던 그런 것들이 뭐가 있노 하고 사회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우리 거창에 있는 분들이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안 되나 지금이라도. 그러려면 입지 선정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정도는 이제 우리 거창 국민이라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의원이 저기 전주교도소 그 굉장히 이렇게 말썽이 많이 일고 10여 년 이상을 끌어온 이런 그 지역의 그 교도소 후보지 선정 조건을 이렇게 좀 살펴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도소 저기 들어선 거는 지검지청이 가깝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지검지청이 가까우면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12조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각 조건마다 2점씩 배점을 하는데 거기에 12개니까 24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그 우리 요 성산 저 마을 같은 경우는 점수가 이렇게 여기에 맞춰 대입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갖고 왔는데요. 여기에 최하점이에요. 다른 대안지들을 한 5군데 했는데 거기 지역들은 민원 야기 때문에 일단 검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를 표본으로 이렇게 했을 때 4만 평 이상의 지역으로 요 조건들을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이 오히려 훨씬 교도소 부지로서 적합하다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조금 저 자리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가는 저곳에 들어와 가지고 오자마자 옮겨야 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일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그 자선책으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 하고 살지만 모든 선택이 다 뭐 그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 안 되면 자선, 자차선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들을 좀 해주셔야 안 되나. 특히 입시 선정에 관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적지 이 부분이 지금 범대에서 폐석산 추천한 그 후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폐석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12조건 중에 하나가 연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석지대는 그 경암인데다가 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를 본 의원은 제외를 하고 좀 살펴봤었습니다. 넘겨서요. 우리 거창에 보니까 우리 김영란 의원님 그 보충 질문 시간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마무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요점들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원지청과 15분 거리에 있는 주요 국유지 국유림이 참고로 이제 이 덩어리가 13만 2천 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것이 86필지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 적지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께서 좀 감안하시고 그래서 대체 적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사실상 무상급식 부분에 저기 그 서민 자녀 교육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까 전체적으로 이용효 의원이나 우리 또 그 형남현 의원께서 충분히 또 그 정서적으로 이렇게 또 전달하셨고 해서 이 교도소 관련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국회 기재위의 부대 의견 관련한 조치에 대한 답변인데요. 부대 의견이 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 회의록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죠? 회의록 내용을 보면은 그 부대 의견을 다른 그 앞에 그 회의록을 보면은 저 시설을 하는데 이제 너무 가깝고 훤히 보인다 이러니까 그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차폐 수도 좀 심고 이렇게 하라 그런 내용들의 어떤 그 의원님들 기재위 소위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 이렇게 지금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 방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그 언급한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대 의견이라는 것은 주민들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부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저 자리에 원하면 그대로 앉히는 거고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 이러면 다른 적지를 찾아야 주무부처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대의견이 이렇게 그때 기자회견까지 하셨는데 그 부대의견이 이런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부대의견을 안 달았다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더더군다나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풀 뿌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 양분을 무시하고서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공무원인 신분은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거창 교도소 사업은 밥을 팔아서 똥을 사먹는 그런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 천억 유발 효과 해서 막 굉장히 많은 어거지를 막 이렇게 갖다 막 나열을 하셨지만 결국은 위치가 저러므로 해서 교도소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워낙에 많은 읍내에 들어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읍내라 할지라도 우리 읍과 면허의 경계지역 거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대성 1고와 197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경 아시지 않습니까? 읍내 학교 17개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공직자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왔다 가신 이재명 시장님께서 한 말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는 나쁜 짓만 안 하고 공정하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열심히만 하면 최고의 공직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주민들을 위하는 건지 위하지 않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개인에게 100만 원 손해를 입힌 거는 개인으로 끝나지만 사회적으로 100만 원 손해 입힌 거는 곱하기 거기 구성원들을 곱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사회적인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지금 질문이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시고 싶으면 하실 때고요. 예,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 지역에 법무부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한 입법조타운이 완성이 돼서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을 그런 결과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보여드리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간단히 하시고 없으면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똑같은 교도소 문제로 지금 막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만 좀 정말 진일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창조산업과장님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김영환님 그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 말 만들까는 답변서를 대신하면 되겠습니까? 예, 김영환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영환 의원의 질문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방송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